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while, do, while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hile의 의미는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for문에서처럼 continue break도 사용을 해볼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for의 초기값 조건, 증가, 감소라는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while문에서는 첫 번째 초기값은 whatever에다 두고요. while의 조건 부분만 소괄호 안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실행하고 증가, 감소를 해줍니다. 증가, 감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끝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while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게임을 구동할 때 중간에 정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은 게임이 계속 진행돼야 되고, 또는 수수께끼 문제나 이럴 때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do while문은 초반에 명령은 꼭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서 참 거짓에 따라서 명령 실행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 경우에 do while을 쓰시면 됩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ile문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초기값을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while의 조건에다가 a는 10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고, 그냥 코드 블럭에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how are you 하고 그 다음에 a의 인터폴레이션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a가 0이고 참이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명령을 실행하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a는 0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참이 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오른쪽에 보면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죠. 밑에다가 a를 증가를 시켜주고 a가 0에서 1로 계속 반복하다가 10과 같거나 또는 10을 초과하게 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 블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오른쪽에 0부터 9까지 10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다 놓아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continue break를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한다면,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a가 5와 같다 하면 여기다가 코드 블록을 벗어나는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5가 됐을 경우에 이 코드 블록에서 벗어납니다. 5가 됐고 그 후에 다시 돌아가서 벗어나죠. 이 과정을 또 하나 이제 배우실 것이 디버깅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Start Debugging이 있고요. Run Without Debugg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rt Debugging을 누르시고 제가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Step Over가 있고 그 다음에 Step Into, 그 다음에 Step Out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있고요.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진입이 되어 있고요. 디버깅 할 라인들에 대해서 각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걸 누르실 경우에 노란색 라인에 이 화살표가 있죠.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a가 0인데 이 부분에서 참 거짓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how are you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러면 전체 내용물을 보고 바깥으로 나와서 전체 프린트 함수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how are you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 A가 5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A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이번에는 1이니까 그 참이죠. 참이고 건너가서 내부의 부분까지 다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if에서 A가 5인지 판단하고 실행이 됐죠.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5를 만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4 만났고 이제 5를 만나고 5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들죠. 코드 밖으로 나가줍니다. 이번에는 do while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걸 지우고요. 그 다음 do, 그 다음 코드 블락 하고 저 while문에 조건을 달아주고요. A가 10보다 작은지 확인해주고 자, 여기에서는 제가 A를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5로 하고요. 그러면 A는 10이니까 10은 5보다 작은 게 아니고 크죠. 거짓이죠. 자, 프린트 하고 뭐 how are you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지만 첫 번째는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증가나 감소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실행이 되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경우에 do while문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게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간단한 수수께끼 게임을 만들면 스트링하고 네임을 그릇 또는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자, while문 해서 끊임없이 돌 수 있게끔 true라고 참값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해서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자, 입력시키기 위해서 name에다가 스탠다드 input output 저 빨간 줄이 있는 것은 이 메서드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다가 import 해서 다트 내부에 들어있는 input output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자, 그럼 빨간 줄이 없어지고 여기에 read line sync 읽어드린다 줄을 동시에 하고 클릭을 해주는데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입력한 부분이 널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여기에 name에 널도 허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허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거나 또는 나중에 컴파일 중에 non-nullable 그러니까 널값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꼭 입력을 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하고 이 입력되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제가 조건문으로 붙여야겠죠. 이것을 if 해서 name이 뭐하고 같냐면 락키라고 같으면은 이게 맞다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프린트해서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 빠졌죠. 왜냐하면 나가줘야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가주기 위해서 만약에 정답을 말하게 되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로서 코드 블럭을 벗어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입력했을 때 스탠다드 인풋에서 readline sync를 사용을 할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는 실행이 잘 안됩니다. 제가 실행을 딱 했을 경우에 자, 이 부분은 뜨는데 입력 부분에서 제가 뭐 락키라고 하게 되면 So global evaluation requires a thread to have been loaded.
전역 변수 평가가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레드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스레드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플러트에서는 아이솔레이션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들였던 스레드를 필요로 한다 해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좀 하드 드라이브 미디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방 중에서 그 뒤에 그 이후로 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빈 디렉토리에 보면 확인을 해봤을 때 다트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다트 파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다트는 여러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제가 run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트라는 파일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단어를 입력하세요 해서 아무 단어나 제가 잭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정답인 락키를 쳤을 경우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것은 사망 조건문이라고 ternary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의 물음표의 첫 번째 명령문, 그 다음 명령문 2로 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사망 조건문이고요. 자, 터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널러리가 있고 unary, binary, 터널이가 있죠.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안 주셔도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자, 한글처럼 한글도 1, 2, 3, 4라고 표현하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1, 2, 3도 있지만 unary, binary, ternary, quaternary, quinary, senary, septenary, octary, nonary라고 표현을 하고요. 10번째는 decimal. 그리고 16진수에서 헥사데시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0 같으면 century가 있고, 그 다음 1000이면 밀레니엄이 있겠죠. 영어라는 언어가 저 한글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영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죠.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잠시 너무 그 영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주변에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글은 검정색에 대해서 검다 또는 시커멓다 새까맣다 뭐 희끄무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 해서 영어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죠.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하얗다, 푸르스름하다 이게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라면 푸르스름하면 블루이시 또는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 또는 딘 블루 하고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차츰 보실 이 부분들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접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씩 익혀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는 대부분 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널로 비중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음표는 그냥 널 값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 때요. 널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변수가 널이면 널 값을 반환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그런데 만약에 널이 아니면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다음 함수를 동작을 진행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A 변수에 있는 내용물을 그 값 또는 데이터를 A 변수에다 넘겨주는데 이 B 변수가 행여 널 값이면 저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얘를 A 변수에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단 B 변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널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값을 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값을 b 변수에 담고 싶을 때는 자 4번을 쓰시면 됩니다. 4번을 쓰실 때는 이게 물음표 2개와 등호는 떨어지면 안 되고요. 붙이셔야 됩니다. 그 말 뜻은 빈털터리야 이거라도 들고 가. 자 이랬을 경우에는 b 변수에도 이 값이 담겨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간편하게 담을 수 있는 건데 스프레드라고 하죠. 근데 그 스프레드에 물음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좀 난해하긴 한데 널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오류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널이 아니면 경고를 띄워줍니다. 정반대로. 그리고 6번째 같은 경우는 변수 뒤에다가 위치하는 거고 그 6번째, 7번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여기에서는 널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널을 허용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꼭 입력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오류는 컴파일 시에 드러납니다. 런타임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컴파일에 드러나고 레이스의 차이점은 이것은 런타임에 그 오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non-nullable이죠. 둘 다 널이 돼서는 안 되는 변수들이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차이점은 컴파일 시 그리고 런타임. 그래서 레이스의 키워드를 그 변수 앞에다가 두는 이유는 자, 초기화를 나중에 하겠다, 늦게 하겠다라는 뜻으로서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요. 실행을 해서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뷰 보면 appearance 부분에 여기에 패널의 포지션의 위치를 아래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상태는 널 값을 허용하면 안 되죠. 허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물음표만 해주시면 되고요. name이 점점에서 만약에 널이다, 널이면 그리고 물음표 해주시고 나는 이걸 인쇄를 하겠다, 원이라 할게요. 더블 따옴표였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고 만약에 거짓이면 프린트 그래서 to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에서 name을 출력을 하면 출력했을 경우에 1이고 널 값이 표현되죠. 프린트를 했으니까 이거 속해있냐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자, 1이라고 출력이 되죠. 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널 값이 아닌 어떤 값을 넣어버리면 값을 넣으면은 두 번째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to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명령문 1, 명령문 2 자, 이런 방식으로 사망 조건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은 이미 사용을 했죠. 자, 변수에 데이터 타입 바로 뒤에다가 물음표를 해주시면은 이 변수는 널도 허용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널 값을 갖고 있죠. 물음표 들어갔으니까. 물음표 없으면은 널이 돼서는 안 되고. 자, 널 값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name에 물음표 하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하면은 length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을 프린트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프린트를 하면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널이기 때문에 널이라고 반환을 했죠. 그런데 제가 널이 아닌 무엇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경고가 뜨죠. 그리고 to 그리고 o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 인식 연산의 연산자가 물음표 마침표라는 그 연산자가 스트링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트링 타입은 널 값을 배제한 스트링 타입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널 값을 배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널 값을 배제를 하고 실행해도 뭐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로 잡고 싶으면은 자, 널 값이 아니다 라고 이거 표현하겠죠. 널 값이 아니다 라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출력이 되네요. 만약에 이제 이 경우는 물음표만 제거해주면 문제없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으면은 제가 이것을 변수를 두 개를 만들게요. 하나를 만들고 변수를 또 하나를 만들고 둘 다 널이 허용되면 안 되는 거죠. 물음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원에다가 제가 2를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는데 2가 지금 널 값이죠. 2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원에다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널이네? 그러면 이것을 입력을 해라. 라키를 입력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고요. 여전히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이 부분이 널인지 아닌지 확인해 2에다가 그러면 널도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1을 출력을 해 보시면 자, 라키라는 것이 뜹니다. 그런데 2는 어떤, 지금 2는 내용물이 값이 없죠. 근데 이게 인쇄를 하게 되면은 널입니다. 그러니까 라키라는 이 값은 2에는 들어가지 않고 1에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물음표 두 개의 뜻은 나는 지금 널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라키라도 가져가라.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2에도 대입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등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호를 해주시면 이것을 실습을 했었을 때 2도 마찬가지로 라키라고 입력이 됩니다. 차별화두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해주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라키하고 점점점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 두 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B 변수에는 입력되지 않고 A 변수에 이 값이 입력이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음표는 떼면 안 된다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B에 대입을 하고 등호 있으니까 B에 대입을 하고 자기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A 변수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5번은 스프레드인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뭐 11, 22, 33 이렇게 쓰고 또 하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리스트하고 lis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 값도 안 가진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자 리스트를 점점점 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안쪽에다가 뿌려주죠. 그래서 스프레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하면 저 프린트 리스트 하고 실습을 하게 되면 11, 22, 33이죠. 여기다 저 숫자를 몇 개 더 넣었을 경우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되면은 1, 2도 포함돼서 그 자리에 리스트에 11, 22, 33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제가 물음표를 넣게 되게 되면 자 리스트가 널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발생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거 널 인식 연산자는 그 다음에 리스트 내용물이 다이나믹의 타입을
갖고 있고 이것은 널 값을 제외한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면 좋죠. 자, 6번째, 7번째는 예를 들어서 string하고 name이라는 변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ring하고 my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널은 허용이 되면 안 되고요. 자, 널을 허용을 하려면 앞에다가 타입에 데이터 타입 바로 뒤에다가 물음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널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락키라고 입력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name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성립할까요? 실행을 해보시면 프린트하고 my name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게 되면 락키라고 입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를 제가 삭제를 하고 이분이 빨간불 켜졌죠. 그럼 나중에 입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출력을 하게 되면 my name은 null check operator가 사용됐습니다. 오늘 null 값에 대해서 그 말뜻은 name은 null도 허용이 되지만 자, 이 경우 이 느낌표를 쓸 때는 non-nullable, null 값은 허용되지 않은 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파일 시에 오류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것을 late을 표현하기 위해서 null도 허용한다 할게요. 자, 여기다 앞에다가 late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입력하겠다. 초기화를 나중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널 값이죠.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name에 락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그때서야 락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late도 마찬가지로 쉽게 표현해서 초기화를 나중에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오류를 발생시키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while문, do while문을 보셨고 그 다음 ternary condition과 if null operator 또는 null aware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살펴보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try, on, catch, final에 대해서 그리고 asser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